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가? 토마스 헨리 헉슬리.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 스마일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어떤 협찬이 들어왔어요. 근데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정말 유명한 곳에서 이제 협찬 광고가 들어왔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뻐해야 될 텐데 저는 구독자가 10,000명밖에 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협찬 광고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님들 덕분이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어제 제가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와서는 길에 카운터 앞에 이 못난이 삼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 담아서 이 못난이 삼형제 보시게 되면 화내고 있는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울고 있는 얼굴 이 세 인형 중에서 이 웃고 있는 인형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어떤가요? 항상 감사 스마일도 때로는 저도 이제 원래 웃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어서 이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세수를 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항상 스마일 하고 또 그렇게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웃고 그러니까 울고 인상 쓰고 화내는 일 없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방송 전에 제가 감사 스마일이 어제 잔금이 있었습니다. 잔금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의 저의 이제 찐팬분의 이제 동생이죠. 사촌 동생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제가 지난 7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월이니까 9, 8, 7 7월에 이제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지금이라도 이제 삼성벨트 쪽에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은 이제 1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에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8월 초에 이제 집을 보고 이제 바로 결정을 해서 이제 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8월 달에 취득했던 금액보다 지금 10월에 이제 잔금을 치렀던 금액이 물론 그때보다 지금 가격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상승은 했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방송할 이야기하고도 같은 주제가 어느 정도 좀 있는데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한 채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또 갈아타기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1주택자분이 또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시기다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또 방송을 빌어서 또 덕분에 이제 그분께서도 제 방송을 갖다 매일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갈아타기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갖다가 고민은 충분히 하시되 일단 행동은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파이낸셜 뉴스 이종배 기자님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금 하셔야 합니다. 감사 스마일은 저는 정말 무주택자는 1주택자가 필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내 집 마련 시기는 지금이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출 여력이라든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주택 착공 실적이 반토막 났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많은 폭 감소를 했습니다. 착공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2, 3년 뒤부터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서 주택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오르면서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갖다 못하신 분들이 더 많고, 특히 1주택자들은 그나마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데,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청약이라든지 또 어찌됐든 간에 종잣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전청약 당첨되셨던 분들 10분 중에 한 분도 사전청약을 포기하시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지역에 정말 급한 매물들을 갖다가 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 정도는 그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최근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28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고, 국제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고금리도 이제 뭐 미국이 금리가 아직까지 뭐 내리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갖다 시장에다 주진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금리가 또 오래 갈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무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내가 시세 대비 좀 급한 매물들 아니면 뭐 경매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 또 내 일자리하고 가까운 지역, 뭐 내 자녀를 갖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일자리, 학군, 뭐 교통 이런 세 가지만 보시고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가 30평대를 갖다 보고 있는데 34평은 내 능력으로 좀 힘들다 라고 하시면 29평, 30평이나 27평이나 25평으로 가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 3년 뒤에 아파트 값이 이것부터 오른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부터 오른다는 거는 강남이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판교, 광교 이래서 이제 이런 용인, 수지 막 이런 쪽이 이제 오르겠죠. 그런데 내가 강북에 살고 있고 노동항에 살고 있고 뭐 고양시에 살고 있고 파주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파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기 남도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뭐 1등이 조금 가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2등, 3등을 갖다가 픽을 하셔가지고 내가 무주택으로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전세 금액이 낮춰지기만을 갖다 기다리지 마시고 내 능력에 맞춰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해서 브릿지론이라든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PF 대출을 연장도 해주고 또 이제 당분간은 부실채권도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을 소유해가지고 잠을 갖다가 자고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일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최소 10시간을 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은 과거 우리 코로나를 갖다 경험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집이라는 거는 이제 집이 또 재택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의 그 개념도 지금 갖추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집값 가격보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가격은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9억, 6억이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고양시 아파트 가격도 6억 이하는 없을 것이고요. 또 9억 이하도 지금 많이 없어질 것이다는 말씀을 특히 드리고 덕양구에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에 있는 택기지구 그리고 앞으로 창릉에 신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 분양 가격도 많은 분들이 이제 쌀 것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싸게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부터 마용성 그리고 서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등의 순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경기 남부가 경기 북부보다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은 왜 그러냐면 일자리하고 교통망이 경기 북부보다 상당히 촘촘히 되어 있고 경기 남부는 교통망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확충이 될 것이고 일자리 또한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김포가 내가 이제 경기 북부로 편입하지 않고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포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경기 북부 그러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이다 보니까 차라리 경기 남부로 속하는 게 맞는데 경기 북부에서 이제 그런 지자체의 그 개수라든지 인구 수까지 감안했을 때 김포시까지 포함을 해야지 경기 북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나는 경기 북부로 갈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김포 시장님의 그런 생각도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응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부에 내가 편입을 되는 것보다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훨씬 더 낫고, 특히 이제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덕양구 분구를 앞두고 있지만 고양시의 일산, 동구, 서구는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창릉이 들어오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채워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강서구와 맞닿고 있는 덕양구가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고양시도 편입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 드립니다.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분양 사전 청약을 앞당기고 또 각종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또 내생애 최초 등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이제 자녀를 갖다 출생했을 때 그런 것들도 혜택을 갖다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내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같이 보시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KB부동산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이 수도권과 전국을 보시게 되면 전국보다 수도권의 그런 상승률이 더 높고, 물론 전국에 비해서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갔습니다. 주간 변동률 같은 게 보시는 것보다 차라리 연간 변동률이라든지 월간 변동률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수도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방은 소멸이 되지만 수도권만큼은 소멸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이전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집을 갖다 매도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또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을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신원동 제가 어제 점검을 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가격이 아직까지 6억 후반대가 34평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6억 후반대를 갖다가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3년 전 전고점, 1년 전, 2년 전에 전고점을 갖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축이 지금 10억 선으로 해서 이제 지축 센트럴 푸르지오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을 갖다 보면서 삼성의 2차 아이파크도 이제 1층 기준으로 이제 8.5, 8.3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중층 이상이면 8억대 후반 아니면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7억에서 8억 선, 그러니까 7억 이하면 더 좋겠지만 34평 기준이 7억 이하다, 7억대 초반이다, 8억 이하다, 8억에서 9억 사이다 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투자자들이 더 고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장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 4월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만큼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고양시가 또 내년에 GTX-A 개통도 눈앞에 두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일자리의 확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3기 신도시의 그런 또 추진되는 이런 것들까지 감안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지금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살 집인가 아니면 투자용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투자자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다주택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일단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분들이 좀 많은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 남부보다는 경기 북부, 서북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또 구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소득 수준과 맞벌이를 했는데 뭐 연봉이 좀 기본적인 사람들보다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런 뭐 대출 금리라든지 대출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계산기 두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2, 3년 뒤에 분양가도 더 오르고 공급은 줄어서 집값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시장 분위기하고 또 지금 집을 사지 않더라도 내년, 내후년 돼서 예를 들어 다주택자 매물이 또 시장이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공급이 많이 나올 거야. 또 정부 말만 믿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부동산 시장에 10년 이상을 갖다 있으면서 시장은 정부하고 또 반대로 돌아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요가 몰리게 되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을 갖다 잘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를 빵처럼 이렇게 공급을 밤새도록 이렇게 지을 수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특히 고양시에 주택 공급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갖습니다. 잠시만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잔금을 치렀던 그 지인분, 그분도 분명히 올 3월부터 집을 살까 말까 이제 망설이다가 3월 달에 이제 강하게 이제 사촌형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했었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이분도 7월 달에 고민하다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고민하다가 실제 행동은 8월 달에 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집이라는 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집을 갖다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또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은 그다음에 생각은 정말 많이 하더라도 행동은 좀 빠르게 하셔야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해서 집값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2년, 3년, 5년을 갖다가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매수했을 때 금액보다 매도했을 때 금액이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경기 전망 김경민 교수님의 금융북 런치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가지고 정말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급해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공부한다면 언젠가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사이클과 원리를 한눈에 꿰차는 날이 올 거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부동산 트렌드 2023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의 특강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갖다 보고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를 드리고 이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빅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경기 전망,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또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 본인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김경민 교수님의 또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내 집 마련 하라고 제가 1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10년 전부터, 14년 전부터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거는 저희가 불특정 다수 또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근로소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저축소득으로 해서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부동산 투자로 해서 부동산 내 집 마련으로 해서 갖고 가는 그런 수익하고는 너무너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투자는 특히 또 내주택, 1주택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능력이 안 되는 능력을 벗어나서는 해서는 안 되고요. 능력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대출 여력도 되시는 한도 내에서 꼭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 감사스마일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